자, 모의고사 지금 2019학년도 9월인데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정리합니다. 자, 1, 3번에 보시면 우리 한국문학의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주제로 해서 모든 발표를 하는데, 지금 발표 주제가 지금 궁궐에 있는 이 박석에 대한 발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박석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했네요. 자, 화강암을 지금 10에서 15cm 정도의 두께로 잘라낸 얇은 널쩍한 돌. 이 박자가 그 얇은 박자를 써요. 그 얇은 돌이다 이거니까. 여러분들 그 현관 같은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갖고 얇게 깔아놓은 이런 것도 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석은 주로 임금님이 다니시던 그 경복궁의 그 금정전의 앞마당과 자, 왕릉의 그 진입로인 참도 이 등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자, 박석의 기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박석이 깔린 길을 환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을 한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화강암에다가 유리의 그 주성분인 석영이나 그 다음에 백운모가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자, 난반사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반짝거려가지고 이게 지금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에서 자, 박석의 이 거친 표면은 빛을 각각의 방향으로 반사시키므로 박석이 깔린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것.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한 방향으로만. 자, 이것이 이렇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눈부심을 초래하는 정반사와 달라 눈부심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박석의 어떤 우둘두툴한 표면은 자, 수막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궁궐의 왕이나 관리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수막 현상이 뭔지는 아시죠? 자, 우리 차 같은 거 장마지거나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그 도로면 같은데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야? 그 물이 코팅처럼 막이 형성이 돼서 잘못하면 그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만질만질하면 거기에 어떻게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해 줄 수가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박석은 궁궐 앞마당에서 대신들에게 말하는 임금의 목소리를 웅장하게 들리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이 궁궐의 박석을 통해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다음 주에 직접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창덕궁에 가가지고 이것을 직접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지금 3번에 자, 이 박석의 용어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2번 문제 보시면 자, 여기에서 학생의 발표 계획 중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요새 계속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수막 현상이 거의 없는 박석이라는 거.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었는데, 자, 이때 사진을 활용해서 박석의 효용성과 그다음에 한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는 어떤 기능을 밝히는 부분이 있지만 한계를 밝히는 부분은 없었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디귿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번에 갑니다. 여기도 지금 수막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비 오는 날 미끄러워서 걷기 힘들었는데 이게 바로 수막 현상 때문이었구나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청자의 경험을 이렇게 통해서 이해를 지금 돕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 수막 현상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답니다. 자, 청자 2는 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긴 했는데 다만 일제강점기 때 창덕궁의 박석을 잔디로 바꿔 놓았던 역사적 사실 자, 이것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청자 3은 지금 이 박석이란 곳이 임금이 다녔던 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박석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알게 되어서 자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잘못된 걸 지금 찾는 건데 청자 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는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추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자, 지금 그 발표자가 말했던 임금님이 다녔던 길을 자, 박석이라고 하는구나. 거기 깔려 있는 요거 거기 깔려 있구나. 이걸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건 추론적인 내용이 아니겠죠. 사실을 통해서 이걸 지금 어떤 자신의 어떤 유익함 이걸 얻었다고 했으니까 자, 답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문학 동아리 학생들의 회의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초고를 작성을 했는데 자, 학생 1이
자, 학교에서 지금 명사 초청이 날 강연을 지금 주관하려고 했나 봐요. 자, 이때 어떤 강연자를 지금 모실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동아리 선배님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자, 결국 저 지난번 축제 때 그 시인의 어떤 작품을 전시했을 때 이 동그라미 작가에 대한 어떤 시가 가장 많은 감상평이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작가 동그라미 작가를 초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작가께 강연을 부탁드리는 글을 쓰겠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바로 이 초청하는 이 내용이 되겠고, 자, 이때 행사 목적이랑 작가 이력을 좀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작가 이력은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행사 계획이랑 강연 뒤에 질의 응답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자, 그리고 왜 그분을 초청하는지, 자, 뭐 초청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꼭 거기 안에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에 바로 이 그분의 어떤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재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는 바로 이 세모시 요거로 지금 결정을 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지금 바쁘시더라 꼭 오셔야 한다고 쓰자고 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부탁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지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강연을 부탁드리겠다. 요령의 격려를 쓰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이 동그라님이 작가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 TV 프로그램 인터뷰 내용 봤는데 그 내용도 참고하겠다고 했고요. 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자,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소리로 지금 표현하는 이 방안도 지금 써놨네. 자, 그래서 자, 지금 동그라미 작가님께 해서 자, 문학 동아리 지금 학생들인데 자, 명사 초청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자, 지금 행사의 강연자로 작가님을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 축제 때 저희 동아리가 이 시를 전시를 했는데 자, 많은 감상평이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행사 계획도 안내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그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문학 동아리 학생들이 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가님의 세모시를 지금 낭송하려 한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이 질의 응답 시간까지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가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미음 부분에서는 자, 며칠 전 그 TV 프로그램의 내용,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자고 했지. 자, 그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 부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에서 5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A에 들어갈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자, 가장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A 부분의 그 학생 3을 볼까요? 자, 학생 3은 자, 여기서 자, 뒷부분에서 자, 행사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도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인정을 하지만 이 작가 이력까지는 당일 배부하는 강연 안내 자료에 넣으면 될 거 아니냐. 팜플릿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작가 이력은 빼자고 했으니까 일부는 지금 긍정을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뒷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6번에 갑니다.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인데요. 나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그래서 나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학생들이 지닌 기대감은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대해서 자, 학생들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자, 이게 언급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답 5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 7번 틀린 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가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A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한 걸 치라고 했고요. 자, 가에 보시면 자,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자, 여기 어떤 내용 자, 지금 작가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분은 지금 주변에 들려오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가 시작된다고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생각하건대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소리로 지금 표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여기 반영된 걸 지금 찾으라는 문제니까 자, 이게 7번에 많이 바쁘실 텐데 강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처럼 부담을 상대방이 덜 주는 자, 요령의 경륜을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의 노래 소리처럼 해가지고, 자, 이걸 소리에다가 지금 마음을 표현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만족하는 걸 좀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답은 여기 1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10번, 요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공 무료 관람 혜택 대상에서 퓨전 한복은 제외시키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지금 전통 한복이 아니라 약간 지금 현대화되어 있는 그 퓨전 한복들이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무료 관람 혜택에서 지금 제외시키자는 얘기인데, 자, 요즘 고궁은 이 각양각색의 퓨전 한복을 입은 사람들로 지금 가득 찼는데요. 자, 퓨전 한복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건 2013년 이때부터인데, 자, 이때부터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 무료 관람 혜택을 주면서, 자, 이런 퓨전 한복을 많이 선호하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네요. 자, 문제는 전통 한복에서 멀어진 형태의 이런 퓨전 한복이 늘어나서 전통 한복의 훼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의 문제점.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자, 이런 어떤 전통 한복에서 멀어진 이런 퓨전 한복들은 자, 전통 한복의 단함이나 아름다움을 찾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자, 한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것들이 전통 한복이 어떤 건지 외국 관람객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모한 퓨전 한복을 전통 한복으로 지금 어떻게 자, 오해할 수 있는 이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려되는 문제가 바로 이 퓨전 한복 때문에 맞춤 제작 이 전통 중심의 어떤 전통 한복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왜? 자, 퓨전 한복인 경우는 품질도 좀 떨어지고, 자, 저가 원단을 쓰다 보니까 값싼 장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전통 한복 같은 경우는 자연적 소재를 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로 인해 이 전통 한복 산업이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뒷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 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고금 무료 관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는 전통 한복을 입도록 장려해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건데, 자, 그런데 지금 퓨전 한복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외려 이 퓨전 한복을 이 무료 관람 혜택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전통 한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전통 한복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8번 문제 바로 갑니다.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긍정적인 전망. 어느 부분에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8번의 힌트가 되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 있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갑니다.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 수집한 자료 부분인데, 이때 자료 활용 방안으로서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좀 찾으랍니다. 자, 먼저 기억 다시 1을 보면 연령에 따른 한복 종류 선호도를 봤더니, 자, 지금 퓨전 한복과 전통 한복 중에서 20대의 경우는 자, 지금 전통 한복보다는 퓨전 한복을 많이 선호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다시 2번에 보시면 자, 전통 한복 체험 만족도를 봤더니 지금 전통 한복에 대해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언에서 전문가 인터뷰에서 자, 지금 SNS 이걸 통해서 그 외국인 관람객들의 이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 자, 큐빅 장식을 사용한 이런 퓨전 한복을 전통 한복으로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해가 좀 많이 생기겠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분에서는 신문기사,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퓨전 한복으로 인해서 자, 문제가 발생한데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불편함도 있겠지만 자, 결국 전통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 이 전통 한복도 퓨전 한복과 같이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 이런 오인한다는 거. 자, 여기서 자, 이 문제와 연결해 가지고 적절치 않은 걸 찾으려는데 자, 기억-1과 디귿을 활용해서 전통 한복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 한복의 가격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이 가격은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자연 소재의 원단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려 질 떨어지는 이런 퓨전 한복 때문에 전통 한복이 결국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A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글에 담긴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으려는데, 자, 저고리가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던 조선 전기의 여성 한복과 다르게, 자, 18세기부터 짧은 저고리가 유행했고요. 자, 19세기의 경우는 20cm도 채 안 되는 짧은 저고리가 주류. 이것이 주된 경향이 되었답니다.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당대 여성들의 욕구가 복식 변화를 이끌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시대에 따라서 여성들의 그 여기 욕구에 따라서 옷차림은 어떻게 된다?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렇다면 무조건 전통 한복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더 편한 어떤 개량 한복도 필요하지 않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3번의 답이 있네요. 우리 한복도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므로 자,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존중해야지. 무조건 전통 한복만 고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여기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합법 작문 내용 정리 마칩니다.